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지난 여름 굉장히 긴 장마가 있었고 지금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태풍도 지나가면서 홍천 정원의 모습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홍천이 멀지는 않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촬영 날짜는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 식물들을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조금 변화가 있는 식물들 위주로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국이에요. 당년지 수국들인데 올해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원래는 매년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정말 뜨문뜨문 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2시예요. 제일 뜨거운 때라 얘네들이 좀 축축 처져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늘 해가 너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는 개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커팅을 해줬던 애들은 이렇게 새순들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펴있는 애들도 몇몇 보이긴 하네요. 올해는 이 등수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잎에 반점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꽃도 피워주고 키도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이 윗부분이 조금 죽긴 했지만 옆에서 자라나오는 그런 새순들이 빨리 벽에 좀 부착됐으면 좋겠어요. 수국 옆에는 비비추밭이 있어요. 사실 이 꽃이 다 피고 끝에만 남아서 이제 저어갈 때가 됐는데요. 이 모습이 사실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꽃대 끝쪽에만 꽃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다 이렇게 씨가 맺힌 거거든요. 딱 요맘때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식물들 기록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이 목수국의 예쁜 모습을 찍기 위해서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이 홍천 같은 경우는 조금 봄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목수국들이 만개를 했습니다.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수국의 꽃이 다 져가거나 이제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요. 홍천의 목수국은 지금이 가장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한 일주일 전에만 왔으면 반점 같은 것도 없이 정말 깨끗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애들이 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지들이 살짝 처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분에 걸쳐서 이렇게 살짝 쓰러진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좀 지지를 해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줬습니다. 꽃을 좀 따주면 수영 잡기가 훨씬 쉬울 텐데요. 홍천에서는 정말 빨갛게 물드는 목수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록을 남기고 10월쯤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빨갛게 변한 목수국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라클레스 목수국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꽃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가지들이 조금 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제가 수영을 조금 잡아줬습니다. 원희용 철사로 해줬으면 조금 색깔이 예뻤을 텐데 흰 끈밖에 없어서 흰색으로 해줬더니 이렇게 조금 보기 싫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가려져 가지고 큰 위화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목수국이 있고요. 옆에는 다간형으로 키우고 있는 목수국이에요. 항상 목수국을 생각하면 이런 스탠다드형 외목대를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요즘에는 이런 외목대도 하나 키워보고 있지만 이렇게 다간형으로 키를 키워서 우산처럼 아침고요 수목원에 있는 그런 목수국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키워보고 있어요. 홍천 같은 경우는 벌써 밤 기온이 서늘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분홍빛으로 물드는 꽃볼도 있는 것 같아요. 목수국 품종 중에 꽃볼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진짜 꽃볼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어린 개체가 이 정도니까 정말 왕성하게 키우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전 심어놨던 아나벨 수국은 지금 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꽃도 다 지고 잎도 이제 많이 타서 좀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건하기 때문에 줄기가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추울 때도 줄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겨울까지는 이대로 두고 내년 봄에 조금 반 정도 가지를 잘라서 수영을 조금 낮춰줄 거예요. 그리고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땅 아래에서도 계속 굵은 그런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좀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이파리들을 다 떨궜었는데 이렇게 가지 사이사이에서 새 눈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거의 없는 썸머 스노우 장미 같은 경우에 2달 전에 강전지를 해줬잖아요. 밑에서 도장지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렇게 수영을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얘도 정말 7렐레 8렐레 도장지가 너무 잘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잘 묶어줬어요. 이제 이렇게 장미 지지대에다가 잘 고정을 해줬으니까 내년 5월쯤에는 굉장히 많은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강전지를 해줬던 영국 장미들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개체가 도장지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 중에 제임스 골웨이라는 품종이에요. 이제 저 위에까지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기도 했고 양옆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라나오고 있어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덩굴을 타게 해서 덩굴 장미로 키울 수도 있지만 전정을 잘해서 관목 장미처럼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인 게 한쪽은 이렇게 장미 아치를 타고 올라가게 하고 세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쪽 앞쪽으로 나온 가지들은 조금 전정을 해서 관목형으로 이렇게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 중 하나인 더 제너러스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고레이보다는 조금 성장이 늦긴 하지만 그래도 도장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종 흰 진달래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빌빌 됐어요. 그래서 올 봄에는 조금 꽃도 피워주고 할 줄 알았더니 올 봄에도 꽃은 보여주지 않고 살짝 비실비실 했는데 조금 뒤늦게 이렇게 새순들을 많이 올려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흰 꽃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틀란티스입니다. 얘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장마가 너무 계속됐고 태풍도 오고 폭염도 계속되다 보니까 많이 물러 죽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옆으로 이제 잘 뻗어 나와서 이 데크 화단을 삐져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 나오는 잎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원래 제거를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칫 이게 세력이 너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록 색깔로 나온 아틀란티스도 좀 예쁜 것 같아서 이 옆 화단에다가 살짝 꺾어지를 해놓을게요. 얘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 궁금해요. 계속 초록 색깔 잎을 가진 아틀란티스가 나올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예쁜 무늬를 내어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커서 고민인 안개나무 삼총사예요. 살짝 더워서 잎끝이 타는 애들도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윗부분은 정말 다들 나무예요. 내년 봄에 초봄이겠죠. 이파리가 트기 전에 이제 자리를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을 무사히 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 저기 원래 작약이 있던 데다가 이 나무들을 심어서 울타리용으로 좀 사용해 볼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 또 무늬 은행나무가 있죠. 무늬 은행나무가 키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이렇게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초록색 잎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엔 뿌리가 굉장히 많이 뻗고 그렇기 때문에 집 옆에는 심는 게 아니라고 해서 얘도 올해까지만 여기다 키우고 내년에는 조금 더 넓고 큰 자리를 찾아서 이사를 시켜줘야겠어요. 엄청난 꽃을 피워줬던 클레마티스들은 이제 다 씨방을 달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옆으로 자라나와서 안개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기도 해요. 씨앗의 모양은 꼭 성게를 닮았죠. 클레마티스들은 씨앗 번식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 세 가지 품종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품종이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원 곳곳에는 상사화의 잎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상사 꽃이 막 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화분을 조금 얹어두었던 곳이 꽃대가 있던 자리였나 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 화분을 삐집고 나온 애들도 있고 굉장히 상사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 상사화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점이 잎이 봄에 났다가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상사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백합 같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꽃이에요. 블루에로우 5형제의 도레미파솔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레미솔파예요. 갑자기 네 번째 있던 애가 키가 더 커지면서 이 키를 맞춰 심었던 게 살짝은 흐트러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점은 키가 작았던 애들은 오히려 옆으로 빵빵해져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영 같고 키가 컸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씬하게 쭉쭉 크고 있어서 각
각자의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년 차까지는 얘도 이 땅에 적응을 하느라 잘 성장을 못한 것 같은데 2년 차부터 갑자기 막 성장을 했어요. 올 봄만 해도 한 요 정도까지 안 됐었는데 몇 개월 만에 한 50cm는 큰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화분도 여름 신화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화분의 양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성장도 둔화되고 열매도 많이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가을쯤에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고민을 했었는데 가을보다는 내년 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잎이 트기 시작할 때 새로운 블루베리 상토를 이용해서 좀 분갈이 해주고 가지치기도 한번 싹 해주고 나서 건강하게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씨앗부터 키우기 시작한 수양 벚나무도 굉장히 무성해졌어요. 사실 제 그 욕심 같아서는 올해도 가지치기 하지 않고 내년 봄까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보고 싶었는데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밑에 가지는 조금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더운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가지치기를 해서 예쁜 수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천 정원 투어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식물들도 많고 이제 더위에 지쳐있는 식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을이 오면 한바탕 또 새순도 많이 내주고 푸릇푸릇한 모습 그리고 단풍이 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